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노무사TV 사장님 시리즈 6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원의 진짜 생각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입니다. 부전나비에 속는 개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전나비라고 있는데 이 애벌레가 땅바닥을 어슬렁거리면서 개미 유충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은 자기들 유충인 줄 알고 개미집으로 데려갔고요. 그 애벌레는 개미들의 정성인 보호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여왕개미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면 개미는 여왕개미가 됐는지 알고 더 극진히 대접을 하겠죠. 그 개미들은 깜빡 속는 거죠. 계속. 그런 이유는 개미는 페로몬과 소리로만 세상을 인식하는데 여왕이랑 똑같은 소리를 내니까 여왕으로 착각하고 계속 보호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애벌레는 부전나비가 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실컷 살다가 또 알을 낳죠. 그 다음에 그 알을 낳은 걸 그대로 자기가 했던 개미들이 다니는 곳에 또 놓으면 그 개미들은 또 자기들의 유충인 줄 알고 또 데려가서 그걸 반복해서 사는 거죠. 개미들은 왜 계속 속을까요? 개미들의 인식의 한계 때문이겠죠. 개미들은 페로몬과 소리로만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애벌레 속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거겠죠. 재밌는 기사라서 가져왔고요. 또 우리 주제랑 관련도 있기도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겉모습만 본 고가평가, 부전나비에 속는 개미 되는 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모르면 계속 속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들의 생각을 모른다 그러면 열심히 직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더라도 결국은 효과도 없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날아가는 부전나비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사장님이 이제 금연수당 제도를 도입을 하신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면 월 20만원씩 금연수당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 사장님은 과거에 그 담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담배 피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수당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담배 피는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건강도 챙기고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조건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일단 담배를 피지 않는 직원들,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안 피시니까 여성분들이라든가 과거에 담배를 폈지만 담배를 끊었던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달에 20만원이면 연 2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연봉 외로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죠.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 사장님의 의도는 선인데 다른 직원들한테 불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는 여러 가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는 안 하시고요. 이제 금연수당 제도를 하더라도 담배를 피지 않는 직원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런 말 할 때까지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금연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기부여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하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직원들은 불만이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회사에서 해외여행 보내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진짜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그 직원은 해외여행 즐길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장님을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뒤에 가서 결국은 사장님 챙기셔야 되잖아요. 또는 뭐 부장님이랑 갔다. 그럼 부장님을 사원들이 챙겨야 되고 이런 해외여행은 정말 좋을까요? 사장님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직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론 좋아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 좀 모시러 내가 가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서끼리 간다고 하더라도 뭐 장소를 독단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 나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 중심으로 짜면 뭐 젊은 직원들은 그런 게 싫은데 또는 여행을 가서라도 뭐 다 같이 다녀야 된다거나 개인 시간이 없다거나 이러면 사실 이렇게 여행이 업무의 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뭐 직원들은 또 이런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보고 반영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는 많은 회사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여행만 단순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가 알아서 써. 네가 원하는 곳, 네가 원하는 기간, 비용은 내가 대줄게. 이런 여행이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다 같이 가서 뭐 사진 찍고 어떻게 보면 뭐 회사의 만족, 대표의 만족, 관리자의 만족, 이런 해외여행은 비용을 많이 쓰고도 효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조직문화 진단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서 만족하니? 업무의 강도는 어때? 시간에 대해서 만족해?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어때? 의사소통은 좀 어때? 뭐 전체적으로 만족해? 그럼 가장 필요한 거는 뭐야?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1대1 면담인데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때 모든 직원을, 뭐 수만 명이 있는 회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주로 제 유튜브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직원이 많지 않다면 그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외부에 위탁을 해서 보완이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가장 시급한 것들을 뽑아서 무엇을 개선할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거 개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8시 반 출근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장님은 8시 반부터 출근한 이유를 여쭤보면 옛날부터 그냥 했었던 거지 9시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걸 개선하려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8시 반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서 9시 출근으로 하면 직원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또 9시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해요. 그럼 6시 반에 퇴근을 하면 남들은 6시 퇴근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도 안 맞고 영화 볼 때도 안 맞고 등등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30분을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한다면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반으로 해달라는 것도 최근에는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주 52시간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1시간 30분이면 그 점심시간을 젊은 직원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뭘 배운다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푹 취침을 한다거나. 근데 1시간이면 식사하고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걸 도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워크숍을 가는 방식,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해외여행 관련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개선해 볼 수도 있고 뭐 산행을 맨날 가는데 사장님들이 산행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엄청 싫어해요. 뭐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원하는 사람만 갈 건지 아주 작지만 이런 걸 개선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 의사소통 개선을 원해요. 근데 그냥 말해봐, 들어주고 뭐 반영되지 않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들었다면 노력해보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거를 뜻을 정말 원하고요. 또 하나 큰 파트로 이제 복지 관련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복지라는 게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뭐 1억씩 줄 수는 없으니까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강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게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커피 머신을 하나 사달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줬을 때 얼마 별로 큰 비용이 아닌데 뭐 직원 만족도가 좀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 했을 때 얘기했던 거 보면 뭐 사장님이랑 얘기랑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랑 비교 안 했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이제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하고 우리 얘기를 반영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또 평가 관련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연봉이 높은지를 모르겠다. 왜 높으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평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피드백 같은 게 좀 약하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직급이 급여 체계가 없다, 뭐 사장님 마음이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간식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사 분위기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너무 어둡다. 그다음에 뭐 예전 직원이랑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랑 차별이 너무 많다. 특히 뭐 이런 거 있죠. 뭐 학자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해준다 그러면 뭐 위에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받지만 자기들은 못 받지 않냐, 뭐 이걸 받으려면 십몇 년 일하려는 거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 퇴근했으면 좋겠다,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눈치 보면서 가는 건 안 좋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고요. 의외로 또 비전을 제시해달라,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들을 잘 듣고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개선을 바로 하고, 또 개선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많이 해주고 욕먹어요. 해외여행 할 때 막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씩 썼는데 직원들은 정작 만족도 떨어지고, 방식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도 선물을 막 주는데 사장님이 좋아하는 걸 주는 거죠. 직원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나는 분명히 이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옆에 물어보는 거죠. 부장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김 부장,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럼 부장님이야 뭐 사장님이랑 생각이 비슷할 때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 좋아하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모든 직원, 특히 젊은 직원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해줄 수 있는 거,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주시는 게 사업장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조직문화 진단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